자, 3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패드의 옵션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전부 다 옵션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 파라메틱 디자인에 구멍 뚫는 거하고 바디하고 같이 한번 지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의 옵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이 옵션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지. 그래서 뭐 같이 한번 해보지. 그럼 파트를 우리가 챕터 3의 리뷰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름을 하나를 넣고 자,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지금 하고 싶은 게 어떤 걸 모델링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걸 모델링을 우리가 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들 이렇게 모델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스케치를 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다른 어떤 CAD에서는 카티아보다 늦게 나온 CAD에서는 우리가 RGB란 형태로 우리가 좌표를 표시해. R 그 다음에 이제 G 그린 그 다음에 B 블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R은 뭐야? X가 되고 그 다음에 G는 뭐야? Y가 되고 Z는 이제 블루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니까 자, 이 제품을 현재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이렇게 해서 X방향으로 터져 있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 길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모델링을 하려면 스케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현재 여기서는 중심하고는 크게 문제없는 거니까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의 구속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XY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XY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리는 것도 항상 CAD에서는 그리는 것도 굉장히 편하지만은 지우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우는 게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우는 방법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X가 이쪽에 터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E자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면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또 준비가 안 돼 있네요. 항상 우리가 스케치 툴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지우기를 형태를 나가는 게 좋지. 아이콘이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한 가지 일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높이로 쭉 끌어올려 주는 적당히 작업하기 편한 건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또 소개를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지울 때 지금 현재 패드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델 키를 눌렀습니다. 여기 있는 걸 여기 보면 얘만 지우겠다는 오렌지 컬러만 지우겠다는 이것을 딜리트 그 밑에까지 다 지우겠다 하면은 패드까지 이걸 눌러보면 이게 다르죠? 후에 우리가 요 명령도 아세요. 지울 때는 이거 눌러주면 밑에까지 지우겠다. 난 깔끔하게 다 지우겠다. 그래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어요. 자, 이 다음에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업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 이쪽을 스케치해 보면은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포지션.
위치를 잡으면서 스케치 들어가겠다는 것을 명령을 지금은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눌러서 보면 지금 우리가 HV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 Y가 V로 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Y가. 그래서 이제 X하고 Y하고 방향이 이게 지금 H고 이게 V니까 그래서 이것 때는 이제 수압을 눌러주면 이렇게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V가 이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V를 리버스로 하겠다. 이걸 항상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우리는 보통 이걸 원하잖아요. 이렇게 XY 평면을 이쪽이 이제 X가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가 돼? Y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HY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수압하고 리버스 V를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OK에 들어가주면 이때는 그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때는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더블 클릭 2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해가지고 그리고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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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우고 계속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방향이 틀렸네. X의 플러스 쪽인데. 오케이. 이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됐지? 그러면 방법 있지. 다시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얘를 미러링을 해버리면 되죠. 미러링이 어딨냐.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시메트리, 미러가 시메트리를 해서 시메트리를 이쪽 축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드를 올리고, 이거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면에다가 스케치 그려가지고, 이제 어느 조건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면, 다음에는 이면, 아니면 뒤로, 디멘전,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여기다 그려야 될 변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들어가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여기다 그리는 거죠. 서클을 뭐 다른 것을 적당히 서클이 제일 편하니까 서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이제 패드를 합니다. 패드를 해서 리미트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까지 디멘전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서 내가 수치를 늘려도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이 수치가 아니라 직접 수치를 넣고 싶다. 200을 넣고 싶다. 200 이렇게 해서 다른 데를 선택하면 200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디멘전이 이거죠. 제일 일감은 그래서 프리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OK 누르면 만들어지고 이것도 패드별로 우리가 컬러를 바꿀 수가 있죠. 이걸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내가 바디는 이걸로 하겠다.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은 좀 하이라이트해서 나는 여기 이렇게 하겠다. 컬러도 바꿀 수가 있죠. 물론 전체를 팔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하면 전체가 되고 근데 이제 항시 하이가 더 우선이니까 지금은 전체를 바꿔도 컬러가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내가 편집을 해서 이제는 디멘전 부분을 가지고 넥스트 하면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 넥스트 프리뷰 하면 여기까지만 가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라스트 끝까지 가겠다. 까지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만나는 파트가 여기까지 오겠죠. 라스트 프리뷰하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특정 서페이스까지 특정 이제 플랜까지 오겠다면 일단은 여기 플랜을 선택해서 하면 이 플랜까지. 근데 플랜 여기하고 딱 겹치네요. 그럼 플랜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겠네. 플랜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명령을 밑에가 지금 현재 이쪽을 확대해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가 그 하부에 명령어가 더 있다는 표시니까 여기를 잡아서 끌어냅니다. 이렇게 끌어내다 보면은 이거 플랜을 가지고 내가 어느 평면을 이 평면 가지고 무브를 하겠다. 그럼 적당히
지금 뺀 것은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 이 부분 이게 아니라 여기 글자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offset 부분인데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걸 쭉 늘어나죠. 그래서 offset이라는 숫자 여기 면을 요걸 잡게 되면은 이 평면상에서 좌우로 이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거리는 변화가 안 됩니다. 이때는 우리는 이걸 잡아요. 이걸 잡고 하면은 거리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적당히 우리가 좀 밖에까지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프렌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날라오겠지. 이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오메트릭 셋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인서트 바디 해가지고 지오메트릭 셋을 만드세요. 여기다가 이걸 인서트 바디 해서 지오메트리컬 셋을 만들어서 여기 적당히 이름을 우리가 주겠습니다. 뭐 AAA를 놓고 그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이게 밑으로 합으로 내려갔는데 어떻든 간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선택이 돼 있는데 지금 위로 올라갈 때는 디파인 워크 바디가 위로 가서 이걸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작업을 워크를 하겠다는 거고 밑에를 내려와서 보면은 밑에서 하겠다. 밑에 내려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서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XY 플랜에 잡아서 일단 여기 있는 스케치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스플라인 커브로 적당히 이렇게 요 우리가 하는 패드보다 벗어나게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졌죠. 이걸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와이어프레임이니까 우리가 스타트 어디에 들어가요? 미케니컬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걸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령 익스트루드 명령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끌어올리는 그런 높이는 적어도 요 면이 보다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 적당히. 그래서 올라와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파트로, 미케니컬 파트로. 그러니까 파트나 와이어프레임이나 스케치나 전부 다 모든 게 뭐 C8 파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프렌이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니까 안 되죠. 뭘 해줘요? 그것을 이제 서페이스에서 여기 선택되면은 프리뷰하면 여기까지 오는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옵셋을 가지고 이것을 마이너스로 한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적당히 줄여보면 이게 이만큼 떨어져 이렇게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상당히 더 지나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스케치가 닿는 면에서 앞뒤로 이렇게 옵셋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해볼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요 패드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냐면 여기 thick를 선택하면 오른쪽에가 모아 부분이 생겨납니다. 요때 thick에서 여기 밑에 값을 지금 내가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증가시켜도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확인 누르고 나서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익스트루드를 하이드 시켜 보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보면 이걸 줄이면 가늘어지죠. 또 만약 밖으로 뽑고 싶으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 두께 개념입니다. 두께 개념은 꼭 폐곡선이 아닌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 이제 요게 한 가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디파인 워크가 여기 이미 나도 와 있으니까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XY 플랜에다가 한번 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데 스케치 플랜이 지금 이렇게 이면에 돼 있죠. 스케치가 이게
스케치가 여기 있는데 이 스케치에 수직으로 뽑지 않고 내가 다른 각도로 뽑고 싶다 하는 것들 연습해 보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가급적이면 벡터니까 여기서 그거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편의상에서 이쪽으로 각도 사이즈는 관계 뒤로 빼도 관계 없습니다. 이건 벡터니까 위치는 관계고 방향이죠. 하고 다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제는 뭐죠? 여기 있는 이 옵션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무화를 눌러보면은 나오는 이 옵션을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는 체크를 꺼버리면 이제 프로파일에 노멀하게 수직으로 쭉 이것을 떡가래 빼듯이 익스트루드를 하는 게 아니라 돌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하겠다고 벡터 방향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렸던 이 벡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잡아주면은 이렇게 프리뷰 뭐가 문제가 있네. 오케이. 지금 이제 이때 문제가 있는 게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노멀해서 잡아주면서 오케이. 지금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서페이스가 여기는 없어요. 이 서페이스가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서페이스로 하지 말고 그냥 넥스트로 합시다. 아니면 프렌 하고 이 프렌을 잡으면 돼요. 이거 무한이니까 프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뽑아주고 있다. 방향을 다 달리하고 있다. 조금 전에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서 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게 지금 이제 그 패드에서 옵션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패드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명령들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다 하이드 시켜버리고 이것도 하이드 시켜버리고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 바디를 하나 해서 그 다음에 홀로 들어가겠습니다. 홀은 실제로 굉장히 카티아 명령 중에서 CAD 3차원 CAD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죠. 그래서 홀에 구멍을 뚫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하니까 우리가 XY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바디 2가 지금 밑줄이 그려져 있죠. 디파인 놓고 돼 있죠. 있는 상태 XY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좀 큼지막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패드를 그래서 오케이 좀 큼지막하게 해서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뷰를 종종 눌러주면 좋고 자 우리가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 면 어느 면에서 그 다음에 구멍 위치가 어딘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면을 선택하고 두 개 기준이 되는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나는 앞하고 뒤를 옆을 선택했습니다. 또는 내가 자꾸 여기하고 여기도 선택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어떻든 간에 두 개의 엣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엣지가. 그래서 항상 면하고 어느 면에 이면에 구멍을 뚫을 것이냐 이번에 구멍을 뚫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상부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겠다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이거 홀 명령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홀 명령을 들어가서 하면 여기가 자동적으로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되는 것을 내 위치가 보통 치수 기입되는 건 상부면을 클릭했던 위치에 되니까 나는 이것이 50에 50다. 이렇게 이것은 나는 뭐 100에 넣고 싶다. 이렇게 좀 값을 주게 되면은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지금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브라인드로 할 거냐 아니면 넥스트로 할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라스트나 넥스트나 똑같죠. 그래서 중간에 뭐 언더컷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정 프렌 서페이스 동일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브라인드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에를 지금 현재는 플랫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플랫하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눌러서 V 버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V 버텀으로 보통 각도가 몇 도죠? 120도죠. 120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 드릴링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심플이 아니라 나는 테이퍼지게 하겠다. 이렇게 90도로 하겠다.
아니면 이제 테이퍼가 아니라 나는 카운터 보호해서 하는데 우리가 현재 구멍이 지금 10으로 뚫는데 타입이 15로 해서 깊이는 5mm 뚫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썬크에서 접시머리로 넣겠다.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나사는 실제로 우리가 할 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있는 브라인드라고 되어 있죠.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넥스트까지 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나사는 선택할 때 넥스트라는 얘기는 이 서포트 뎁스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규격을 써야 되는데 뛰는 가는 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뛰기 보통 나사입니다. 보통 나사에서 이가 방금 뜨면 내주고 지금 우리가 10으로 생각하면 여기 M10 나사에 M10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M10을 선택을 해주면은 나사가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카운트 썬크는 이런 값들은 얼마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KS 규격에 따라서 둥근 머리, 접시머리 또는 그 LNG 같은 것, 카운터 보아 같은 것들은 그 사이즈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다음에 할 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과연 이게 도대체 나사 표시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니까 이 면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밋밋한 면이 보이는데 이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드래프팅으로 들어갑니다. 드래프팅으로 들어가서 드래프팅에서 그냥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다 옵션들을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가 5장에서 배워야 될 것들인데, 드래프팅에서 현재 iOS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일각법이라서 우리는 반드시 모디파이, 한국에 규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죠? 일본 지스가 가까운 나라를 택해서 넣어주고 OK 눌러주면은 상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새로 창문을 그 파트를 3,000원 불러오는 게 이 명령이니까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프론트 뷰를 대표적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윈도우 눌러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으로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도를 선택한다면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릭해주면 그려집니다. 이때 그려질 때 이건 다음에 다시 배울 거니까 여러분 따라만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퍼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센터라인도 하고 나사도 넣고 엑시도 넣겠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나사 표시가 이게 나사 표시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면도를 끌고 오고 싶다 하면 여기서 있는 요 도면에서 이걸 프로젝션 뷰를 끌어가지고 이제 이걸 평면도로 뭐 이렇게 이걸 정면도로 본다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우리가 탑 뷰를 가지고 할 때 프로퍼티에서 히든 라인을 내가 보게 된다면 이렇게 히든 라인이 보입니다. 두 줄로 보이는 게 나사의 표시죠. 그러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현재 홀을 여기가 지금 넥스트가 아니라 브라인드로 해주고 나사 부분에서 디멘전으로 해주고 지금 전체가 나사는 나는 지금 뭐 한 20mm만 내겠다. 그 다음에 드릴 구멍은 25mm 뚫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타입은 V보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근데 뭐 뚫려도 전혀 변화가 없는데 2D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활성화가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업데이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활성화 눌러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상부 보는 똑같지만 이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었던 여기서까지 거리가 20mm,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가 25mm 구멍을 뚫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까지가 얼마요? 20이고 또 여기서까지가 내가 얼마를 드릴로 뚫기로 했어요? 25.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나사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리뷰의 부분을 하고
또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